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민들이 주인 되는 주주포차, 오늘 또 영업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주주포차 알바생 박건상입니다. 자, 오늘 모실 분은요, 영월의 발전을 위해서 진짜 온 평생을 군대 빼고 다 한 길로 계셨던 분입니다. 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윤길로 강원도 의원 모셔보겠습니다. 자,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선생님. 자, 셀프로 이제 영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또 다른 지역들은 모르는 분들 많으시니까 소개 한번 해주시죠. 카메라 보고. 자, 고맙습니다. 저는 캐치프라이즈를 일하는 길로, 행복한 길로. 그래서 우리 영월이 조금 더 행복하고, 우리 영월이 다른 곳 어떤 곳보다 진실된 그러한 마음으로 함께 살아가고자 함께하는 영월 출신 강원도 의원 윤길로입니다. 고맙습니다. 아, 한길로, 윤길로. 예, 자, 이거 살짝 해봤는데 이거 조금 더 재밌게 했어야 되는데. 예, 제가 이게 뭐냐면 네. 제가 선거할 때 예. 우리 이제 어머니들이 네. 이름을 기억을 못해요. 예. 무소속이니까 네. 더군다나. 네. 그러면 어머니들이 말씀하시기를 이 길로 저 길로 논두렁 길로가 아니고 한 마음 한 길로라. 한 마음 한 길로. 그렇죠. 진짜 그래서 센스 저를 있으시네. 그분들이 기억을 해주셔서 저를 오. 여기에 무소속이랑 만들어 주셨죠. 그분들이 진짜 센스 있으신데요? 그렇죠. 오늘 그분들 얘기를 미리 좀 들었었으면은 이 길로 저 길로 그렇죠. 그거 아주 좋았었는데 아쉽네요. 자, 제가 좀 더 소개를 해드리면은 자, 포털에 나와 있는 겁니다. 네. 자, 영월 출신, 주천 초중고를 졸업하셨고 세경대를 졸업하셨고 제7대 영월 군의회 의원으로 정치에 입문하셨다가 8대 영월 군의회 의원 그리고 8대 전반기 의장까지 역임하시고 이제 11대 강원도의회 의원으로 그 농림수산위원회에서 이제 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시는데 진짜 군대 빼고는 다 영월에 계셨던 거네요. 그렇죠. 좀 답답하시거나 좀 나가고 싶다는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사시면서? 가장 나가고 싶었을 때는 예. 고등학교 때였던 것 같아요. 학생 고등학교 때. 왜냐하면 지역에 있는 그 학교가 그 당시에는 죽기보다 싫을 정도로 가기가 싫더라고요. 나도 좀 외지로 좀 나가서 공부 좀 해봤으면 좋겠다. 예. 그리고 군 생활을 하고 와서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예. 이것이 우리 영월이 내가 떠나면 안 되겠다라는 또 생각도 갖게 됐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지켜오고 같이 살아가고 있죠. 자칫 오해를 할 수 있는데 주천고등학교가 좋으시죠? 어린 그 시절에는 그걸 몰랐죠. 그러니까.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시골에 있는 학교가 어린 시절에 좋다라고 할 수는 없죠. 맞아요. 학교 다닐 때 저도 초중고등학교 다 싫었어요. 자, 처음에 정치를 하시게 된 이유가 뭘까요? 저는 그 2010년도에 저는 이 지방선거 자체를 정치라고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예. 왜 이걸 정치라고 해야 되나. 예. 그런 이제 저는 지금까지도 정치가 아니고 어차피 지역에서 평생을 살아오면서 지역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제가 뭐 재산이 많거나 이러면은 기부라던가 이런 부분도 되고 또 제가 할 일 저거 없으면 가서 봉사활동이라도 해야 된다라는 생각. 그걸 할 수 있는 주제가 못 되기 때문에 나름대로 목소리를 내서 지역에서 가지 못한 길을 한번 찾아보자. 이런 뜻에서 이 선거에 나온 거지 정치라고는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쵸. 사실 뭐 지역의 심부름꾼이니까 네.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맞는 건데 갑자기 제가 이 질문의 흐름에서 뚝 끊어가지고 갑자기 생각난 게 있는데 주천이 물이 좋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술이 또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아니 그 물 좋은 그 술 좋은 고장에서 술을 안 드시면 또 가끔 아쉬울 때 없으세요? 좀 많이 아쉽죠. 저도 좀 먹고 좀 취해보고 좀 쓰러져 자보고 그러고 싶은데 그것이 안 되니까 그럴 땐 좀 부럽죠. 그렇죠. 아니 저는 거의 맨날 먹으니까 힘들어요. 나이도 먹고 있는데 하루하루 이제 해독 능력이 점점 떨어지니까 너무 이제 예전에는 그냥 견디저로 버텼는데 이제 힘들더라고요.
자, 계속해서 좀 그러면 다시 이제 제자리로 예. 윤길로로 돌아와서 네. 윤길로 돌아와서 네. 처음 정치를 하실 때 주변에 정치 하여튼 지방에 들어가셨을 때 주변의 반응은 좀 어떠셨어요? 미쳤다고 했죠. 그렇죠. 저런 인간이 어떻게 선거에 나가냐. 말도 안 된다. 그랬죠. 술도 못 드시고. 그래서 거기다가 뭐 그렇게 성격이 좋은 편은 또 아니거든. 그래서 네, 그렇죠. 주변에서 저 인간은 절대 나가면 안 된다라고 했죠. 아니 근데 의원님 성격이 나쁜 건 아니고 줏대가 있으신 거예요. 아 그렇게 생각하면 좋지 네. 뭐 전장님. 저는 그렇게 뵀어요. 아, 전 네네. 의장을 하실 때도 그렇고 의원 하실 때도 그렇고 네네. 줏대 있으시게 사시잖아요. 줏대 있게. 그것이 줏대라고 하면 줏대죠. 그쵸, 그 줏대가 가끔 이제 그 혼날 때도 있고 그거 그렇지만. 오버할 때도 많이 있죠. 자, 영월 구원 의원으로 시작해가지고 이제 도의원으로까지 가셨어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냥 흔히 볼 때 좀 그 직장 생활을 볼 때 진급을 하신 걸로 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일이 더 많아진 걸로 볼 수도 있는데 어떻게 좀 괜찮으세요? 후회는 안 하세요? 도의회 가신 거? 이 도의회에 간 부분을 후회한 건 아니고 네. 아 제가 겁 없이 왜 이 선거판에 뛰어들었나. 당선을 3번씩을 했지만 네. 그럴 때마다 아, 내가 가지고 온 생각의 판단이 가장 잘못한 것이 이 선거판이다. 전 그렇게 생각해요. 정치를 하시는 거에 대해 이제 힘드시니까 그런 것도 있을 텐데 아 근데 진짜 이번에 무소속으로 되셨잖아요. 아 요번엔 무소속이 아니고요. 네. 이제 기존에 이제 8대 9대 네. 영월 군의원 선거를 이제 그렇게 했고요. 이번에는 이제 무소속보다는 이제 국민의힘으로 됐는데 네. 민주당 후보를 못 내서 제가 선거 기호 그 선거 용지가 1번에 가 있었던 거야. 결국은 국민의힘 바람이 불 때 해필 1번에 또 붙어 있는 거야. 번호는 민주당 번호로. 그렇죠. 그래서 강원도에서 예. 제가 최소 표차로 당선이 됐잖아. 아이고 할머니들이 찍고 나왔는데 전부 다 2번째 칸을 찍으셨다는 게 저는 첫 번째 칸인데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당은 국민의힘인데 번호는 민주당. 그렇죠, 이런 그렇죠. 거는 오늘도 참 지질이 없으셨네요. 뭐 그래도 이 더 저를 알려진 게 강원도 최소 표차니까 그래도 저런 또 의원도 있구나. 예. 이런 걸 받았죠. 그래도 뭐 여튼 이겼으면 끝난. 그렇죠. 예. 근데 영월 이게 도의원이 돼가지고 네네. 영월군에 이거는 잘했다라고 생각하시는 거 뭐 있을까요? 도의원이 됐을 때 아직 지나간 기간이 짧지 않아. 그렇죠. 그러면서도 뭐 할 수 있었다는 부분들은 도의원을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우리 영월군 의원에 이제 처음 무소속으로 당선됐을 때 제가 이것만은 꼭 해야 되겠다라고 했던 부분들이 이제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 영월이 석회석, 광산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비산먼지라든가 환경에 대한 그것이 굉장히 컸잖아요. 제가 이것은 의원을 오늘 하다 그만두더라도 이것만큼 좀 고쳐보자. 그래서 그 당시에 만약에 비산먼지라든가 이런 환경오염이 100이라는 기준을 놨을 때 제가 한 4년 동안 최소한 50% 이상은 감축시켰다. 이제 그런 부분이 하나 있고. 두 번째 제가 이런 우리 영월이 어차피 농업 지역이잖아요. 저는 농업 지역을 더군다나 제 지역구는 90%가 농업 지역이니까 다닐다 보면은 고령 농업인들 어르신들이 너무 힘들어하는 거야. 근데 이 생산을 해놓으면 판로가 또 안 되잖아. 이런 분들이 너무 마음이 아프고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지금 당장은 우리 농민들이 힘드는데 시간이 지나면 소비자들이 힘들다. 그렇죠. 또 식량 무기화 뭐 이런. 왜냐하면 작년 그 봄에 한번 겪어보셨을 겁니다. 뭐냐면 배추값이 천정부지를 쏟아서 가뭄 때문에. 맞아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스프링클러나 관계 시설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할 때 왜 거기다 그렇게 자꾸 투자를 하느냐.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했죠. 지금은 농민들이 힘든 건 맞지만 한 달 뒤에 소비자들한테 어떻게 감당할 거냐. 지금 이거 해줘야 된다. 이제 그런 부분에서 농업에 대한 기자재라든가 편리성 이런 부분들에 이제 좀 영월군에서 예산을 좀 많이 획배했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도의원의 짧은 시간이지만 제가 했었던 부분 하나는 저희들이 주천에서 이 신림 넘어오는 네. 이 길이 이제 88번 국가지원 지방도입니다. 네. 그 부분에 오면서 이 급커브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너무 힘들어서 많죠. 겨울 때라던가 이럴 때 네. 사고가 상당히 많이 났어요. 이것을 우리 주민들이 선형 개선이라도 정말 요구를 했었는데 힘들었었거든. 네. 그래서 이번에 오자마자 그 강원도 도로관리사업소하고 네. 협의를 해서 설계를 해서 올해 이제 선형 개선 사업을 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가고 있어요. 그것이 이제 좀 저희들이 좀 뭐 한 일에 대해서 얘기한다면 한두 끝도 없겠지만.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군의원하고 도의원하고 이제 좀 달라진 점 있으세요? 많죠. 어떤 게 가장 큰 거? 가장 큰 건 의정비일 수도 있겠고. 아니, 이제 그런 부분, 뭐 의정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큰 차이가 없는데 네. 달라진 점이라면 군의원이었을 때의 마음가짐하고 네. 도의원의 이제 가져가 그게 좀 틀리다라고 봐요. 음. 군의원은 예산이 마지막에 떨어져서 그 예산을 합리적으로 사용하느냐 못하느냐 네. 이거를 추진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부분 때문에 좀 더 건전한 예산 운영을 위해서 담당 공무원들하고 정말 싫은 소리도 많이 해야 되고 질타를 많이 해야 되는 시어미 같은 그런 의원이었다라면 네. 도의원은 물론 뭐 작지만 제가 해야 될 역할이 틀려졌어요. 무엇이냐면 도에서 다음 한 10원이라도 더 많이 영월에다 내려보내서 그것이 어디에 쓰이든지 관심 없이 내 지역에 돈을 많이 내려보낼 수 있는 것을 해야 된다. 그래서 도에서는 우리 공무원님들한테 제가 좀 로비도 따로 하고 있습니다. 군에 있을 때는 질타를 했는데 이제는 제가 좀 사정을 하는 입장이죠. 오히려 어떻게 보면 좀 사실 군의회에 계실 때 공무원을 하셨으니까 네. 참 공무원분들 힘드셨겠네요. 많이 힘들었죠. 솔직히 우리 공무원들이 저 인간 다시 안 들어왔으면 좋겠다고 많이 했죠. 그런데 또 들어가니까 깜짝 놀라잖아. 그쵸. 웬만해서는 안 되는데. 쉽지 않은데 그것도 작은 지역 사회일수록 그 또 공무원들이 그렇죠. 그렇게 센데 대단하셨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좀 어려운 질문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치인 윤길로가 아닌 남편 아빠 윤길로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 사실 정치하시는 분들 가족들 사이에서 그렇게 썩 인기 있는 분들은 아닌 것 같은데 자. 정치인 남편, 정치인 아빠 인기가 있다 없다 어떻게 보세요? 있을 수 없죠. 그 있으면 잘못된 거죠. 그 집안에서 서열은 몇쯤 되세요? 저는 서열 자체가 없어요. 무등급. 그래도 식사는 어떻게 챙겨 주세요? 아니면 챙겨 드세요? 이제 같이 직장 생활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서로 따로 해결하죠. 무등급이시군요. 네. 저는 뭐 그게 안 되니까. 최근에 사모님과 마지막으로 나눈 대화 어떤 건지 기억나세요? 저는 미안하다 하고. 집사람은 자식들한테 좀 떳떳하라고. 무슨 일 때문에? 제가 맨날 사고를 치니까. 자식들 보기 좀 민망하지 않냐고. 좀 떳떳해 보라고. 예. 순간 저를 당황스럽게 만드시는데. 근데 그 자제분들과의 그 관계는 좀 어떠세요? 생각해 보면 단 한 번도 그
자식들한테 인정받는 아빠가 되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왜요? 글쎄 그렇더라고요. 저는 그 뭐 아이들하고 어떤 제가 배려하고 이런 부분이 아니 오히려 저희 아이들이 예. 저를 배려해주고 저를 아껴주고 저한테 뭐 그렇게 하니 이게 뭐 좀 앞뒤 바뀔 것 같아요. 내가 자식들을 보호하는 게 아니고 자식들이 나를 보호해주고 우리 아이들이 배려해주고. 우리 아이들이 지금도 얘기하면 이런 얘기하죠. 아빠 사고 좀 치지 마. 제가 여기서는 뭐라 드릴 말씀이 잘 없는 게 자꾸 저는 자꾸 그 얘기 안 꺼내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그래서 네. 그런 좀 애매한 건 좀 안 물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좀 가려야 될 게 좀 많아. 알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지금 의원님께 꼭 드릴 말씀이 있다는 분이 계시는데 저희한테 깜짝 메시지를 보내주셨어요. 요즘 보기 힘든 설마 또 뭐 손편지. 뭐 또 우리 뭐 딸이나 뭐 이런 또 이거 아니겠죠? 그거 하면 이상한 말 나올 텐데. 저도 잘 좀 안 몰라요. 보시면 안 될까? 이거 온 거는 아주 저 기대 만빵입니다. 아니 좀 이상한 말이 많이 나왔을 것 같아서 좀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우려하셨던 상황이 나올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래요? 자, 읽어드리겠습니다. 처음으로 제 마음을 전달하려니 몇 글자 적는 것도 어렵습니다. 제게 당신은 거울이었습니다. 어린 떡잎에 저는 남을 생각하는 당신이 참 척박했습니다. 나의 슈퍼맨이 아니라 남의 슈퍼맨이던 당신이 참 미웠습니다. 나의 어린 잎이 외로움에 녹아내려도 관망하는 당신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당신의 모든 것이 가족이기에 더욱 원망스러웠습니다. 제가 어른이 되어 보니 당신은 가을이 되었습니다. 이제 보니 당신은 저를 익어가게 만듭니다. 아직도 나의 땅은 메마르지만 당신이 내리쬐는 빛은 내게 필요합니다. 지금의 나는 당신을 이해하려 합니다. 저는 당신이 봄이 되길 바랍니다. 아직도 어리고 여린 나의 떡잎은 그저 봄이 필요하니까요. 제가 당신을 봄으로 느끼는 그 계절에 저는 당신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려 하겠습니다. 방울방울 맺는 나의 꽃망울이 당신을 만나 만기하도록 당신께서 저의 봄이 되어주셨으면 합니다. 그 순간까지 건강하게 함께 할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당신의 딸 올림. 자, 이 자리를 빌어서 사모님과 따님에게 자 카메라 보시고 영상 편지 한번 띄워주시죠. 영상 편지를 띄워야 되겠다는 마음 자체가 저한테는 사치 같아요. 정말 단 한 번도 가정을 이루어 살면서 내 가족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했나 생각하면 정말 무책임했던 가장이었고 항상 하다못해 자식한테까지 걱정을 끼치는 아버지를 살 수 있었다는 게 부끄럽죠. 이제 모든 것을 이 선거라는 부분에서 떠난다라면 아까도 잠깐 이야기했지만 조금 더 다정하고 조금 더 같이 가족들하고 손을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손잡고 걷고 하늘을 보면서 웃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만들어 가고 싶은 게 제가 바라는 소망입니다. 가족들하고. 꼭 만들어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분위기를 잠깐 세신을 해서 한잔 하시죠. 고맙습니다. 이게 습관이 돼서 죄송합니다. 자, 앞으로도 영월이 윤택한 길로 갈 수 있게 그리고 의원님의 가정도 윤택한 길로 쭉 달려가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주주포차 이제 문 닫을 시간입니다. 저도 이제 퇴근 시간이 다 됐는데요. 영월을 걱정하는 마음만큼 가족분들과 함께 윤택한 길로 갈 수 있기를 바라면서요.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항상 윤택한 길로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주주포차 여기서 문 닫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